지금 계속 대통령의 발언권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문영배 재판관이 계속 막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발언을 할 때에 대해서 문영배 재판관의 태도를 보면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짜증을 부리거나 무례한 태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인사도 안 받고 막 일어서서 가더라고요. 네. 헌재를 정말 우리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증인 신문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 기일이 겹치기 때문에 다른 날로 날짜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헌재는 그냥 20일에 이 증인 신문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신문에 나갈지 대통령께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속 취소 신문도 너무 중요하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증인들을 새로 신문하는 헌재 증인 신문도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 헌재의 행태, 이거 오만과 아집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만과 아집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 조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헌재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도 사퇴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네. 저는 이분이 지금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물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과의 친분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저는 이미 사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이 있는 법관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또 겹치는 일정을 잡은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무례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양자택일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또다시 압박을 가하는 이런 태도들은요. 다분히 정치적이고 이 또한 정치 권력과 결탁한 정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탄핵재판소다. 그리고 또 지금 정치재판소가 되었다라는 말을 그래서 듣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헌재가 지금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거리가 계속해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 그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게 그만큼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20일 날도 구속 취소 신문 기일에 참석하고 대통령께서는 직접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헌재가 밝힌 거잖아요. 이게 떳떳한 일을 하면 오히려 관련된 당사자들이 다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백지원 대변인한테 뭔가를 잘못하는 사람이면 부담스러워서 같이 있거나 얼굴 보는 게 되게 싫잖아요. 아주 간단한 인간관계의 상식이잖아요. 헌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은 못하게 하지만 그때그때 본인께서 묻고 싶은 걸 변호인에게 말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문영배나 좌파 판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20일의 기일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 없이 재판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 음흉한 속내를 헌재가 이번에 들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대통령의 발언권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문영배 재판관이 계속 막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발언을 할 때에 대해서 문영배 재판관의 태도를 보면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짜증을 부리거나 무례한 태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인사도 안 받고 막 일어서서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지금 당사자로서 저는 충분한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생방송을 보장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생방송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발언권이 더 많을수록 지금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정치적인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이 증인신문 기일 변경을 불허한 것, 기각한 것은 재판 공정성에서 두고두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만한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 등에게 민주당의 릴레이 탄핵과 예산 삭감이 국정마비 상태 아니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중요한 증인신문인데 현실적으로 구속 취소 신문에 참석하고 동시에 같은 날 헌재에도 참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해라. 다 같이 전원 사퇴해라. 헌재를 흔들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불공정한 양상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법부를 존중해라.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는 말 저도 하고 싶죠. 그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이고 온건해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의 행태, 특히 헌재 행태가 이토록 불합리하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데 마냥 무슨 성역이라도 된 것처럼 사법부만 믿고 있으라는 거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든 논리라고 봐요, 부대변인님. 네, 그리고 지금 여러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판사라는 조직이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나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렇게 좌익 이념 조직들이 지금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래도 대한민국 법관에 있었던 마지막 신뢰마저 국민들이 지금 다 무너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재판부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특히 문영배 재판관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치 편향적인 태도들 그리고 노골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태도들은요. 국민으로 하여금 그동안에 우리가 신뢰해왔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영배 재판관의 발언 중에서 뭐 TF가 써주는 걸 그냥 나는 읽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판관의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 TF 직원이 와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순 지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뢰하고 있었던 사법부의 무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리 정황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도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죠. 많은 국민들이 또 변호인단이 문영배 재판 진행 불공정하다고 지적을 하니까 문영배가 갑자기 막 종이를 흔들어요. 일어서서. 네. 그러면서 이거 대본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TF가 써준 대본대로 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꼭두각시고 허수아비라는 걸 이렇게 대놓고 밝힐 정도로 지금 문영배의 멘탈이 붕괴가 되었다.